네, 그럼 계속해서 BLS 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62.7%로 집계가 됐습니다. 20년 4월 저점을 기록했고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 평균에 미치지 못한 그런 수준이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업률의 계산식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용시장이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샤메 법칙의 경제학자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지금은 실업률이 오르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해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게 아니다. 따라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경제활동 참가가 늘면서 나타나는 실업률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사실 생각만 조금 바꿔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실제 경제활동 인구는 팬데믹 이전을 상회했고 더 나아가서 핵심 노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02년 2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9월달 83.8이거든요. 이미 팬데믹을 넘어섰고 08년도보다도 넘어섰어요. 따라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핵심 노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타나고 있고 더불어서 경제활동 인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팬데믹을 상회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지 않는 게 당연하겠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생산 가능 인구는 늘지만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정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민자 증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민자 증가가 결국 다 경제 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따라서 제가 그동안 미국 경제가 견고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가장 인정해 줄 수 있는 만한 팩트 하나가 이 이민자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순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인구 증가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미국 경기를 견고하게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민자 유입이 피크아웃으로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민자가 재차 증가할 만한 그런 구조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저는 재정 지출보다 오히려 이민자의 순종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국경 입국자의 추이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민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엔 인구가 늘어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정 지출로 미국 경기가 여태까지 좋았다? 일정 부분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재정 지출로 저는 그렇게 꼽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 이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경기 여력, 소비 여력의 증가와 더불어서 잠재 성장률을 어느 정도 상향시켜준 그런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인구가 다시 꺾였다라는 것이죠. 이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급격한 피크아웃의 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그런 모습들이 핵심 노동 인구의 고용률 YY 변화로 보게 되면 9월달 0.12%입니다. 직전달과 큰 변함이 없고요. 이 끝부분 보시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 끝부분만 확대하면 이런 모습인데 지금 지난달 대비 0.12%로 변함이 없게 나왔지만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업률을 계산을 할 때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 실업자의 비중을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거나 근접하게 되면 이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한마디로 실업률에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통계의 인구 중에 이 실업자로 넘어가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비경제활동 인구를 하지 않았다가 경제활동 인구로 포함이 되면서 실업률이 치솟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오르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제활동 인구의 레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만 보면 아직도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 낮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핵심 노동인구 25세에서 54세 사이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겠죠. 지금 83.8이에요. 팬데믹도 넘어섰고 08년도도 넘어섰습니다. 02년 2월 이후 최고치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활동 참가율로 다 참여를 한 것이죠. 대부분의 노동인력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더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가 더 늘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자가 늘어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자가 늘어나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업률 상승이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이민자가 순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해고 증가의 모습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과거에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실업자로, 한마디로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이 되는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달라진 노동시장의 환경을 이해를 해야지, 이거 없이 과거에는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전환 비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제는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전환되는 비중이 급증을 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인구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보기 위해서는 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는 잠재 취업자라든지 구직 단년자, 이런 비경제활동 인구의 변화를 엿보는 게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을 원하는 이런 잠재 취업자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의미가 있는데, 9월달 지금 직전달에 비해서 6만 건 더 증가를 했습니다. 23년 3월이 보시게 되면 저점입니다. 이후에 반등 추세가 나타나면서 잠재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경기가 보통 안 좋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YY는 5.03%, 직전달 4.89에 비해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업률에 계산이 되지 않는 잠재 취업자의 증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구직 단년자의 추이도 보시면 좋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원하는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그런 내용이죠. 취업을 하고 싶지만 노동시장의 조건 등이 맞지 않아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는다는 실업자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직 단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노동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더라도 그 낮은 수준 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실업의 증가로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변화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긴 하지만 지난달 크게 올랐다가 이번 달 크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중요한 부분은 YY 변화율이 지금 23%로 집계가 됐어요. 직전달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가 큰 폭으로 다시 증가를 한 것인데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구직 단년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구직 단년자의 YY 시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증가할 때 보통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해석에 주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의미 있는 부분은 구직 단년자가 30만 건 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몇 번 되지 않은데 모두 경기 침체를 앞두고 나타났던 이례적인 현상이다. 24년 3월 달에도 어김없이 반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직전에 쭉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모습,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죠. 이상하게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치 30만 이하로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두 경기 침체 전 나타났던 패턴이죠. 그리고 연구 실업자의 추이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연구 실업자의 증가 속도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변화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취업 여건의 전반적인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취업 의지가 상실된 부분을 여실없이 보여준다. 연구 실업자 증가 추이가 이렇게 플러스권에서 계속 유지를 했던 사례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반전된 후에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로 빠졌고요. 22년 6월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던 연구 실업자의 변화율이 지금은 9월달 18% 증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비경제활동 인구,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는 이런 취약한 고용 상황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원하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로 집계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 대비 23%나 증가했습니다. 23년 3월 저점 이후 40%나 증가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를 보시게 되면 저점 이후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실업자라든지 파트타임, 취준생, 구직 단년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광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육식스죠. 지난달 대비 0.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7.7로 나왔는데 컨센은 8%였지만 이를 하회했습니다. 지난달 7.9에서 더 떨어졌는데 사실 이 광의 실업률이 떨어진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는 U3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별히 이제 육시스에서 계산이 많이 되는 부분은 경제적 이유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직전달 대비 소폭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결국에는 헤드라인 실업률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직전달 대비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잠재 취업자라든지 구직 단년자, 연구 실업자라든지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변화도 현저히 달라진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에 대한 그런 취약한 부분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 좀 살펴보면 전년 대비로 4%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로 0.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대비 모두 상회를 한 모습이죠. 전월비로는 동일하지만 YY 3.8에서 4%로 이렇게 상회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전월보다 0.4% 오르긴 했지만 근로시간이 마이너스 3%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국 임금 상승률은 4%대 초반 수준으로 볼 수가 있고 9월달 3.96%고요. 3개월 이동평균으로 봤을 때도 4.6%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현재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으면 서비스 물가도 잘 잡히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앞으로 재차 상승할 것이냐, 이런 논리까지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물가 데이터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노동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도 전달 대비 더 떨어졌습니다. 34.2시간으로 지금 레벨이 현저히 낮은 레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9월 일자리 증가분은 사실 정규직이 대부분 주도를 했습니다. 41만 4천 건 증가를 했고 파트타임은 9만 5천 건이 줄었죠. 투잡, 쓰리잡 12만 1천 건 늘었고 자영업자도 25만 6천 줄었습니다. 정규직이 이렇게 40만 건 이상 늘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추이 자체가 중요하겠죠. 풀타임의 전반적인 추이 YY 변화 보시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0.36%로 감소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직전달 대비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권역을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경기 침체 전 전형적으로 풀타임이 줄어드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게 되죠. 더불어서 투잡, 쓰리잡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 위치가 집계 이래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YY 5.94%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파트타임이 9만 5천 건 전달 대비 줄긴 했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전체 파트타임 추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특정 산업에 맞춰서 유연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임시직 고용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아주 뚜렷하게 방향성을 갖고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적은 이런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차트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업률과의 선행 데이터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관계겠죠.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 증가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언제나 경기 침체 전에 동일하고 명확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계속 증가를 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감소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언제 진입을 했냐면 감소를 하다가 이렇게 모두 경기 침체에 빠졌고 지금도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죠.
9월달만 보더라도 직전달 대비 마이너스 0.5%나 감소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OY는 마이너스 5.16%, 마이너스 권역에서 계속적인 위축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경기 상황과 고용 선행성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실업률이 직전달 대비 더 떨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아까 연구 실직자라든지 구직 단년자의 추이를 놓고 봤지만 지난 1년 동안 일시 해고가 아니고 연구 실직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 확장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과거 경기 침체 구간의 초입에 나타났던 그런 대표적인 특징이죠. 전반적으로 BLS 고용 데이터의 헤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조사 추이를 보시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지금 지난 4월까지 어느 정도 평균 범위 내에 위치를 했다가 5월부터는 평균을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달은 계속해서 비농업 고용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죠.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사례랑은 조금 벗어난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팬데믹 기간 이민자를 받지 않다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민자로 인한 그런 왜곡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만큼 시차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구조사는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구간의 평균 내에 위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상단 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네, 오늘 9월 BLS 고용보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헤드라인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일자리 증가도 나왔고 실업률도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리세션을 우려할 만큼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될 데이터도 나왔지만 세부 지표들은 여전히 지난 데이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여전히 둔화되고 위축되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반전됐다라고 확신을 갖기보다는 지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위축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헤드라인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제가 쭉 지금 1부와 2부에 나눠서 세부 데이터들을 설명드렸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추세 전환이 돼서 모멘텀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정말 고용이 개선되고 확장 영역으로 경기가 계속 성장세를 이어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두 달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나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기적인 추세와 추이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